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오늘 수업 분수를 간단하게 나타내 볼까요입니다. 이번 수업은 이번 단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분수를 배워나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수업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확인하고 수업 속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크기가 같은 분수를 알아볼까요? 두 번째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분모와 분자의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수 있었고, 또 분모와 분자를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 주어도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 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교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전에 이번 수업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이해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 크기와 같은 분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알아본 다음에 교과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2라고 하는 분수가 있을 때 여기에서 3을 우리는 분모라고 부르죠. 그리고 2를 분자라고 부릅니다. 분모의 의미를 살펴보면 분모는 나눌 분의 어머니모 해서 분수의 어머니가 되는 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분자는 나눌 분의 아들자 또는 자식자 해서 분수의 자식이 되는 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분의 2의 의미 알아보면 3분의 2는 전체를 똑같이 셋으로 나눈 것 중에 두 개이다가 되겠고요.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체를 똑같이 셋으로 나눈 것 중에 두 개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분모가 전체를 나누어 줘야 분자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모가 분수의 어머니이고 분자가 분수의 자식인 겁니다. 엄마가 먼저 있어야 자식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분자는 분모 위에 그려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분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끝났으니까요. 이제 크기와 같은 분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분수를 한 번 더 잘라 볼게요. 자르면 이렇게 되겠고요. 이 그림을 분수로 나타내면 6분의 4가 되죠. 그리고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를 한 번 더 잘랐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면, 분모는 3조각에서 3조각씩 두 묶음이 돼 총 6조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모가 3에서 6으로 바뀐 거예요. 그림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더 자르면 이렇게 3조각씩 두 묶음이 됩니다. 그리고 분자는 분모 위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분모를 자를 때 같이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조각씩 두 묶음이 돼 총 4조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자는 2에서 4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죠. 원래 두 조각이었는데 이게 한 번 더 잘라주니까 두 조각씩 두 묶음이 돼서 총 4조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식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3분의 2의 분모와 분자에 2를 곱해주면 6분의 4가 된다라고 말이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분수를 두 번 더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를 두 번 더 자르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그림을 식으로 나타내보면 9분의 6이 되겠습니다. 자, 분모 분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야기를 해보면, 분모는 3조각에서 3조각씩 3묶음이 돼 총 9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3조각씩 3묶음이 돼 총 9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자는 분모 위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분모를 자를 때 같이 잘려서 2조각씩 3묶음이 돼 총 6조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림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죠. 분자는 2조각씩 3묶음이 되어서 총 6조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식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되겠죠. 3분의 2의 분모 분자에 3을 곱해주면 9분의 6이 된다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해보면, 분수의 분모와 분자에 각각 같은 수를 곱하는 것은 분수를 더 작은 조각으로 자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수를 더 작은 조각으로 자를 때 분모와 분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면, 분모는 2배, 3배, 4배로 커지게 되고요. 분자는 분모 위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같이 2배, 3배, 4배로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분수를 더 잘게 잘라서 크기 같은 분수를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분수를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분의 6이라고 하는 분수가 있을 때 이 분수를 선생님이 3조각씩 묶어볼게요. 3조각씩 묶으면 이렇게 되겠고, 9분의 6이 3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9분의 6이라고 하는 분수를 3조각씩 묶는 과정에서 분모 분자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보면 분모는 9조각에서 3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자는 분모 위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분모를 묶을 때 같이 묶여서 6조각에서 2조각이 되었죠. 지금까지의 과정을 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9분의 6의 분모 분자를 3으로 나누어주면 3분의 2가 된다라고 말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선생님이 분수를 2조각씩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분의 4라고 하는 분수가 있을 때 이 분수를 2조각씩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6분의 4는 3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분의 4를 2조각씩 묶었을 때 분모 분자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면 분모는 6조각에서 3조각이 되었죠. 그리고 분자는 분모 위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분모를 묶을 때 같이 묶여서 4조각에서 2조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이렇게 되겠죠. 6분의 4의 분모 분자를 2로 나누어 주면 3분의 2가 된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분모와 분자를 각각 같은 수로 나누는 것은 분수를 더 큰 덩어리로 묶어주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분자는 분모 위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항상 분모와 분자를 같이 묶을 수 있는 수, 함께 묶을 수 있는 수로 묶어줘야 하죠. 자, 여러분, 같이 묶을 수 있는 수, 함께 묶을 수 있는 수, 뭐라고 배웠죠? 그렇습니다. 공약수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어 주면 분수를 더 큰 덩어리로 묶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깊은 이에 크기와 같은 분수가 만들어지는 과정 설명 마치고요.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0쪽입니다. 연수와 준기가 색띠를 붙이면서 발견한 몇 가지 사실을 함께 알아봅시다 라고 했네요. 그리고 두 친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먼저 연수 이야기 살펴보면 파란색 띠 2개와 초록색 띠 1개의 길이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연수의 말대로 한번 색띠를 가지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띠 2개와 초록색 띠 1개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띠를 분수로 나타내어 보면 12분의 1 2개는 12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2는 6분의 1과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중기의 말 살펴보면요. 중기는 초록색 띠 4개와 주황색 띠 2개의 길이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색띠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띠 4개와 주황색 띠 2개의 길이도 같습니다. 자, 색들을 분수로 나타내 보면요. 6분의 1 4개는 6분의 4가 되겠고요. 3분의 1 2개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수 6분의 4가 3분의 2와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분의 8을 파란색 띠에 나타내고 크기와 같은 분수를 초록색 띠와 주황색 띠에서 찾아서 보세요 라고 했네요. 먼저 12분의 8을 파란색 띠에 나타내어 보면 파란색 띠 한 칸이 12분의 1이기 때문에 파란색 띠 8칸이 12분의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2분의 8과 크기가 같은 분수를 초록색 띠에서 나타내어 보면 이만큼이 되겠고요. 이만큼은 6분의 1이 4개이기 때문에 6분의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0분의 8과 크기가 같은 분수를 주황색 띠에 나타내어 보면 이만큼이 되겠고요. 이만큼은 3분의 1이 2개이기 때문에 3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분의 8과 크기가 같은 분수는 6분의 4와 3분의 2가 있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더 간단한 분수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래요. 자, 12분의 8을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내면 6분의 4가 되고요. 6분의 4를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내면 3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선생님과 배웠던 크기와 같은 분수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연결을 생각해 보면 12조각 나 있던 것을 6조각이 나게 묶어주고 또 6조각 나 있던 것을 3조각이 나게 묶어주면 분수가 점점 간단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분모와 분자를 함께 묶을 수 있는 수인 공약수로 나누어서 공약수로 묶어서 간단한 분수로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약분한다라고 합니다. 자, 약분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그 의미 살펴보면 약분은 묶을 약에 나눌 분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나누어진 것을 묶어준다 또는 분수를 묶어준다가 되겠습니다. 자, 약분의 의미까지 알아보았으니까 12분의 4가 6분의 2로 약분이 되는 과정을 그림과 함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 12조각을
두 조각씩 묶으면 여섯 덩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분자는 분모 위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분모를 묶을 때 같이 묶여 분자 4조각이 두 조각씩 묶여서 두 덩어리가 됩니다. 가 12분의 4가 6분의 2로 약분이 되는 과정을 글로 설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10분의 4가 3분의 1로 약분이 되는 과정을 그림과 함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 12조각을 4조각씩 묶어주면 3덩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분자는 분모 위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분모를 묶을 때 같이 묶여서 분자 4조각이 4조각씩 묶여 한 덩어리가 됩니다. 가 분수 10분의 4가 3분의 1로 약분이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를 이용하여 24분의 18을 약분해 봅시다 라고 했네요. 그리고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를 모두 써보래요. 자, 24와 18의 공약수를 일일이 구하는 것보다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꽃투수의 공약수이다 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해 주는 것이 좋겠죠. 18과 2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과 24는 6으로 함께 나누어 떨어지죠. 18을 6으로 나누면 3이 되겠고요. 24를 6으로 나누면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과 4는 더 이상 같은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6이 18과 24의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6의 약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의 약수는 1과 6이 있겠고요. 다음 2와 3이 있겠네요. 그래서 분모 분자 24와 18의 공약수는 1, 2, 3, 6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어 약분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먼저 공약수 2로 약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분의 18의 분모 분자를 2로 나눠주게 되면 12분의 9가 되겠습니다. 다음 3으로 약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수 3으로 약분해보면 24분의 18은 8분의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공약수 6으로 약분해보면 24분의 18은 4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약분한 분수들 중에서 가장 간단한 분수는 무엇인가요? 자, 가장 간단한 분수는 그렇죠.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약수 중 어떤 수로 나누었을 때 가장 간단한 분수가 되었나요? 라고 묻고 있네요. 자, 여러분, 공약수 몇으로 나눴을 때 가장 간단한 분수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공약수 6입니다. 그리고 이 공약수 6은 분모와 분자의 최대 공약수이죠. 자, 그리고 24분의 18을 분모 분자의 최대 공약수인 6으로 약분해서 얻은 4분의 3처럼 더 이상 약분할 수 없는 수 또는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분인 분수를 기약분수라고 합니다. 자, 이 기약분수, 기약이라는 말이 새롭게 나왔으니까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기약은 이미 기에 묶을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묶여있는 분수 또는 이미 약분이 된 분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은 분모와 분자를 같은 수로 더 이상 묶을 수 없다 또는 분모와 분자를 같은 수로 더 이상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없다 또는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뿐이다 라고 하는 말과 모두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기약이라고 하는 낱말 하나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해 주었는데요. 이 여러 가지 말이 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6분의 11을 약분하는 방법을 옳게 말한 친구를 찾고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라고 했네요. 문제 풀기 전에 약분의 의미 되짚어보면요. 약분은 분수를 더 큰 덩어리로 묶는다 또는 분수를 간단하게 만든다 또는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뒤에 말 살펴보면 분모를 4로 나누고 분자는 6으로 나누어 약분하니 4분의 2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약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 같은 수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약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의 말은 틀렸죠. 다음 연수의 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와 분자의 각각 1을 곱하니 32분의 24가 되었어.
자, 연수의 말도 틀렸죠. 약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수를 더 큰 덩어리로 묶어서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면 분모와 분자가 더 잘게 쪼개져서 분수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연수는 틀렸어요. 마지막으로 술기의 말 살펴볼게요. 분모와 분자를 최대 공약수 4로 각각 나누니 기하 분수 4분의 3이 되었어. 자, 그렇죠. 술기의 말은 맞았습니다. 다음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네요. 분수 중 기하 분수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 풀기 전에 기하분수의 의미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분수라고 하는 말은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뿐인 분수를 기하분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분모와 분자를 1을 제외한 같은 수로 더 이상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었죠. 자, 먼저 6분의 2 살펴보면요. 6분의 2는 분모 분자를 2로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분의 2는 기하분수가 아니에요. 다음 9분의 7 살펴보면 그렇죠. 9분의 7은 분모 분자를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수가 1 빼고 없죠. 그래서 9분의 7은 기하분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0분의 6은 분모 분자를 2로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네요. 그래서 10분의 6은 기하분수가 아닙니다. 다음 12분의 5는 1 빼고 분모 분자를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수가 없죠. 그래서 기하분수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49분의 21은 77의 49, 73, 21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7로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분수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울 내용 모두 배워보았네요.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분수를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을 배워보았는데요. 이렇게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어 간단한 분수로 만드는 것을 약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하분수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기하분수는 이미 약분이 된 분수 또는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뿐인 분수 또는 분모와 분자를 1을 제외한 같은 수로 더 이상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없는 분수를 기하분수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